자, 오늘은 좀 또 인기가 없을 만한 콘텐츠,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는 맨날 인기가 없는,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조회수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1000명? 조금 넘게? 뭐 많이 나와서 한 2, 3천 조회가 나오면 되게 많이 보시는 거고, 뭐 그리고 몇만까지 가는 거는 진짜 뭐 많이, 정말 많이 보시는 거고. 보통 이 명리학 관련된 개념 얘기나 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거 하면 한 500조회가 안 나오는 뭐 그런 뭐 형태로 분석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좀 꼭 하나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이제 중용에 나오는, 저는 이제 중용이란 책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 사서삼경이라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게 이제 조선시대 때 과거 보실 때 기본 기초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헌법, 민법, 뭐 그다음에 형법, 그러니까 딸딸딸딸 외워서 고시 보듯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거에 내가 급제를 하고 싶으면 그 네 가지 책 플러스 삼경이라고 하는 시경서경, 역경은 기본서라서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진짜 외운다는 게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외우는 뭐 자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쓸 줄도 알고 그 내용도 알고 그 풀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산어보라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그 설경구 아저씨 나온 영화를 보면, 그 정약용이죠.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분은 그 정약용의 형님인데, 그분도 이제 대단히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네,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 서학,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가톨릭이죠. 네, 그걸 믿어서 뭐 이렇게 전파했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는데, 그게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그 전라도 쪽에 그 홍어 많이 나오는, 네, 흑산도, 네, 거기에 유배를 가게 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공부 머리 좀 된다는 그 어부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를 몰라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쉽게 읽고 쉽게 쓰고 쉽게 사용해서 서로 소통이 쉽도록 하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미국이 되게 선진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만, 미국은 아직도 문맹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인 영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네. 충격적이죠. 네.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옛날에 갔더니 M16이 미국 총인데 미군이 그거 조립을 못해요. 예, 설명서를 못 읽어가지고. 네. 웃긴 거죠. 말은 해요. 영어는 하지. 말하고 우리가 문자는 다른 겁니다. 하여튼 뭐 이게 좀 곁투샜는데, 그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보는 네 가지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제 중용인데, 그 중용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영린이란 영화를 또 보시면, 이게 이제 현빈 나오는 건가? 뭐 하여튼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조대왕 때 얘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중용 중에서도 23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한자를 공부해서 한자를 읽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 한자가 이제, 한자도 쉬운 한자도 많고요. 뭐 어려운 한자도 많은데, 한자가 어려운 이유는 표이 문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상형 문자에서 발전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뜻이 있는 글자다 보니까 한 글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특히나 또 하나, 옛날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한문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걸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이냐, 이거를 어떤 식의 문장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서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중용 23장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영화 안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해서, 그 내시 역할 하시는 분인데 그 이름 모르겠네. 하여튼 그 배우분이, 정조가 이제 대신들에게 되게 호통치면서, 니네가 얘기하는 그
고전이라고 하는 걸 니네 외우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뭐 나한테 자꾸 뭐 고전을 뭐 시강하라든지 뭐 공부 안 한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새로운 거 좀 배워서 좀 그 당시에 이제 신문물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게 막 이제 대두될 때니까 그런 거를 좀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 노론 그 당시 노론이죠. 예, 반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예송 논쟁 이런 걸로 막 따졌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이 서두가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를 중용 23장이 영린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제가 읽고 그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 문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주역이라는 책을 요새 제가 열심히 많이 보고 있는데 주역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모든 거는 변해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고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거고 어제도 해가 떴죠. 하지만 그 해의 위치나 기타 등등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여기 중룡이란 책에서 하느냐. 이 성이라고 하는 성실하다고 할 때 그 성은 말씀언 변해. 그러니까 말씀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이쪽에 부수에 있고 여기 옆에는 이룰 성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다 할 때 성자. 그래서 성실하다는 거의 개념을 옛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학하시는 분들은 내 말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성실한 거예요. 말에는 항상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결심을 했어. 뭐 예를 들면 난 담배를 끊겠다. 그렇게 하면 그걸 진짜 실천해서 이루는 게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열심히 뭔가를 많이 막 하면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루어져야지 성실한 거예요. 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성실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되게 노력했으니까 괜찮아. 뭐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이룰 때까지 해야지 성실한 거예요. 네.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그럼 가장 성실한 게 어떤 거냐? 뭐 옛날에 여러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과연 이 성실함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태양하고 지구가 제일 성실해요. 어떤 것보다도. 왜? 지난 45억 년 동안 지구는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쉬지도 않고. 왜? 성실하니. 그걸 하는 이유는 내 땅에서 내 공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들이 내가 항상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무의식이 됐든 의식이 됐든 감안하고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복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지구가. 지구가 영어에서는 머더 네이처라고 그래요. 머더 네이처. 엄마야 엄마. 그리고 태양이 아빠고. 그래서 가끔 태양은 이제 한 번씩 흑점 폭발할 때, 뭐 이렇게 X선이나 이런 거 왕창 나와가지고 때로 죽이기도 하는데, 엄마는 그런 거 없어요. 머더 네이처는 그런 거 없어서. 근데, 지금 뭐 지구온난화네, 뭐 기후변화네 이러면서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 지진 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하거나 공전하는 속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꾸준한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류, 동물들 등등등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되게 큰 단위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이나 사람의 단위에서도 놓고 보면 저도 열심히 뭐 천주교 신자라서 성당 다니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포교 활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잘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 상대방의 판단이지 제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제가 열심히 성당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저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성실하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뭐 관심이 없겠죠. 뭐 걔가 성실히 살든 말든 뭐 신경 안 쓰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봤는데 저 사람은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그 사람이 느끼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성당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례 어떻게 받나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 겉으로 배어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모 자식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똑같은 관계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대치동에 상담 가면 제일 많이 얘기를 할 때 좀 뭐라고 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애들한테 그렇게 학원 뺑뺑 돌리고 공부하라 하면서 엄마는 책 한 권도 안 봐요. 예, 넷플릭스만 보고 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밑에 차에 기다리면서 넷플릭스 보고 막 전화하고 카페 가가지고 노가리 까고 막 이런 것만 하면서 애한테는 막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럼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지. 집안이 전부 텔레비도 안 보고 책 보는 분위기를 만들면 책 읽기 싫어하는 애도 책 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잠깐 일주일 뭐 한 달 요렇게 해서 안 되고요. 성실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는 45억 년째 하고 있듯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산다 그러면 한 최소 10년은 해야 됩니다. 10년. 그래서 이제 왜 대운이 명리학에서 대운이 왜 10년인가 12년도 아니고 10년인 이유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일 수도 있고 음양오행이니까 왜 10년인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어쨌거나 그걸 채우면 그걸 성실함으로 채우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당연히. 왜? 뭔가 내가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그걸 달성하는 것까지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 말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은 잘 없어요. 옛날에 뭐 저 학교 다닐 때는 하도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많이 때렸는데 몽둥이로 때려서 바뀔까? 라고 생각했지만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뭐 감옥에 들어가면 징역생활 오래 하면 바뀐다? 안 바뀌어요.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바뀐다. 제가 이걸 왜 오늘 얘기하고 싶냐면 지난주에 그 홍세화 선생님이 소천하셨어요. 예,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제일 유명한 거죠. 파리의 택시기사. 나는 파리의 택시기사였다라고 하는. 그분이 뭐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거나 뭐 당연히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주신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놓고 보니 과연 이제 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치렀습니다만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난 얼마나 성실하게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제가 들어서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성실하게 나쁜 짓을 하겠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건 진짜 사이코패스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더 어떻게 해야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나? 이런 걸 고민하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벌써 2024년도 4월 다 지났어요. 이제 5월이에요.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6개월 어떻게 더 성실하게 뭘 할까를 고민을 하시고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옵니다. 당연하죠. 왜? 내 몸에서 배어 나오기 위해서는 자 운동도 똑같아요. 처음에 5분 하면 땀이 안 나와요. 50분 하면 땀이 펑펑펑 나옵니다. 똑같은 동작을 해도 그래요. 아니면 뭐 다른 동작 해도 그렇고. 그렇게 배워 나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란 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남은 기간 동안 뭐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더 좋은 영향들을 주시고 변화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하나 또 해야 될 게 제가 너무 간절하지 않았나? 맨날 구독,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무 구독자가 안 늘어요. 5,000명 언제 넘길래나 이거 지금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간절히 주변에 좀 얘기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